맹렬한 태양이 아프리카 사바나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휘날려 메마른 대지를 뒤덮었고,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 끝에는 키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베테랑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전문가인 한지우는 그의 낡은 지프체에 기대어 망원경으로 풀밭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동물을 향한 깊은 사랑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빛났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암사자 세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라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지훈이 직접 구조하고 길들인 사자로 맹수와 인간의 경계를 허문 기적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단순한 사자가 아닌 가족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지훈은 세라를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는 한때 뛰어난 동물학자였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동료들을 잃고 연구실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세라는 그런 지훈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세라를 통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세라는 지훈에게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용기를 주었다. 그날도 지훈은 세라와 함께 평화로운 사파리 투어를 하고 있었다. 웅장한 코끼리 무리가 무릉덩이에서 목을 축이고 얼룩말대가 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세라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털은 곤두섰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세라의 변화를 눈치채고 긴장했다. 세라는 평소에는 온순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세라는 풀밭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세라의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세라의 움직임에서 그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 세라가 이렇게 흥분하며 달려나간다는 것은 그녀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의미였다. 세라는 거친 덤불 속을 헤치고 나아가더니 작은 무릉덩이 옆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암사자, 즉 세라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낑낑거렸고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그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존재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라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 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라는 평생 단 한 번도 인간이나 다른 동물을 해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지훈의 곁을 지키며 온순하게 행동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셀에게 달려들었다. 세라, 안 돼, 멈춰. 지훈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숲속에 울려 퍼졌다. 세라는 지훈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물고 있던 입을 살짝 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고 그녀의 털은 곤두섰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놓치기 싫다는 듯 강아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세라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세라의 눈에서 알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 본능이 아니었다. 세라는 뭔가에 홀린 듯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직감했다. 세라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을 세라의 입에 가져다 댔다. 세라의 날카로운 이빨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언제든지 그의 손을 물어뜯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세라를 믿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라, 괜찮아. 아프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던 세라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라는 강아지를 물고 있던 입을 완전히 벌렸다. 작은 강아지는 세라의 입에서 벗어나 지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낑낑거렸고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지훈은 강아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세라를 바라보았다. 세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듯했다. 지훈은 세라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세라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학대와 생체 실험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당하며 다른 동물들을 해쳐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그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지훈은 몸을 굳혔다. 누군가 숲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세라는 으르렁거리며 숲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과 지훈을 해치려 했던 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세라에게 말했다. 세라, 숨어 위험해. 하지만 세라는 지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마치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세라의 굳건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그는 세라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숲을 헤치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맹수들을 잡아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벌이는 악명 높은 밀렵꾼들이었다. 그들은 세라와 강아지를 노리고 있었다. 이런, 아직 살아있었네. 이 녀석이 쓸데없이 설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 밀렵꾼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리고 그 사자도 같이 데려가야겠군. 녀석의 능력은 쓸모가 많을 거야. 지훈은 밀렵꾼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세라가 겪었던 고통과 이 강아지의 아픔이 모두 저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밀렵꾼들에게 달려들었다. 세라는 지훈의 옆에서 그를 보호하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들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의 삶을, 그리고 세라와 강아지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피어났다. 맹렬한 태양이 아프리카 사바나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무릉덩이 옆에서는 지훈과 세라, 그리고 작은 강아지 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밀렵꾼 2명은 총을 겨눈 채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잔인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지훈은 세라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세라가 강아지를 공격하려 했던 것은 본능이 아닌 조종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세라를 보호하고 강아지를 살려야 했다. 세라 뒤로 물러서 내가 할게,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를 향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지훈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마치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세라의 굳건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그는 세라를 혼자 둘 수 없었다. 밀렵꾼들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탕탕하는 총성이 사바나의 정적을 갈랐고 총알은 흙먼지를 휘날리며 지훈과 세라의 주변에 박혔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몸을 숙였다. 세라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밀렵꾼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맹렬한 공격에 밀렵꾼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총을 계속 쏘아댔다. 세라의 몸에 총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세라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밀렵꾼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밀렵꾼 중 한 명의 총을 빼앗아 부수고 그의 턱을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밀렵꾼은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밀렵꾼은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세라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밀렵꾼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지훈은 쓰러진 밀렵꾼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례계로 향했다. 세라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그녀는 지훈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지훈은 세라를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때 품에 안겨있던 작은 강아지가 지훈의 손을 핥았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알 수 없는 믿음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강아지의 작은 몸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을 발견했다. 문신은 낡고 흐릿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 문신이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세라를 부축했다. 세라의 몸은 무거웠지만 지훈은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세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어야 했다. 그는 강아지의 상처도 치료해 주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밀려왔다. 지훈은 밀렵꾼들의 지프차를 발견했다. 지프차는 낡았지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세라를 지프차 뒷좌석에 싣고 강아지를 조수석에 앉혔다. 그는 지프차의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사바나의 정적을 갈랐다. 그들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다. 지프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은 백미러로 세라의 모습을 확인했다. 세라는 지친 듯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강아지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강아지의 작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그 문신이 세라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라와 강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수의사는 세라와 강아지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특히 세라의 총상은 심각했다. 수의사는 그들에게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는 세라와 강아지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지우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의사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와 강아지는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들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지우는 세라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라, 강아지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지우는 병원에서 세라와 강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들의 상처를 매일 소독하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다. 세라와 강아지는 지훈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아갔다. 세라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세라는 밝고 명랑한 사자로 변해갔다. 강아지 역시 지훈의 곁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았다. 지훈은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는 지훈을 아빠처럼 따랐고 세라를 엄마처럼 따랐다. 세라는 별이를 친자식처럼 돌봤다. 그녀는 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의 털을 핥아주었다.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보듬었다.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맹수와 강아지, 그리고 인간의 경계를 허문 기적 같은 가족이었다. 지훈은 별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세라의 과거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별이의 문신이 세라의 문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문신이 그들을 학대하고 버린 밀렵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밀렵꾼들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라와 별이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라와 별이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피어났다. 병원 특실에서 세라와 별이의 회복을 지켜보는 동안 지훈의 마음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세라의 몸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그리고 별이의 작은 몸에도 똑같이 새겨진 그 문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을 학대하고 버린 밀렵꾼들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터였다. 지훈은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세라와 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동물 행동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수의사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세라와 별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세라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별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자주 떨었다.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는 세라와 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주었다. 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세라와 별이는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지훈은 번개와 같은 K-9 수색견, 번개의 문신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군견을 훈련시켰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세라와 별이의 문신은 섀도우 게이트라는 비밀스러운 사설 훈련소에서 사용하던 인식표라는 것이다. 섀도우 게이트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동물 훈련소였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밀렵, 그리고 생물 무기 개발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그들은 특히 맹수들을 훈련시켜 범죄에 이용하고 말을 듣지 않는 동물들은 잔인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세라와 별이는 이 섀도우 게이트에서
잔혹하게 훈련받았고 그곳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버려진 것이었다. 지우는 섀도우 게이트의 실체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그는 세라와 별이가 겪었던 고통과 학대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섀도우 게이트 조직을 뿌리 뽑고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맹세했다. 그는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정의감을 다시 찾은 듯했다. 지우는 섀도우 게이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동물학 지식과 과거 수사 경험을 활용하여 섀도우 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 나섰다. 세라와 별이는 지훈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세라는 뛰어난 후각과 지능으로 지훈의 수사를 도왔고 별이는 작은 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위험한 순간마다 그들은 지훈을 보호했다. 그러던 중 지훈은 섀도우 게이트의 배후에 거대한 제약회사 바이오제넥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이오제넥스는 겉으로는 첨단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섀도우 게이트와 손잡고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바이오제넥스의 CEO이자 섀도우 게이트의 총수인 닥터 류는 천재적인 과학자였지만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어떤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세라와 별이는 닥터 류의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닥터 류의 실체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닥터 류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세라와 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세라와 별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새로운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섀도우 게이트의 비밀 아지트로 잠입하기 위해 세라, 별이와 함께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공장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섀도우 게이트 조직원들의 배치와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그는 직접 침투하여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공장 내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닥터 류의 목소리였다. 그는 실험실 안에서 연구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닥터 류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닥터 류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세라와 별이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세라와 별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낡은 폐공장은 밤의 어둠 속에서 새우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지우는 세라, 별이와 함께 공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앞에는 닥터 류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세라와 별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 했다. 공장 내부에는 낡은 철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라와 별이와 같은 종의 맹수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했고 몸에는 알 수 없는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다. 개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철창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섀도우 게이트와 바이오제넥스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의 희생양들이었다. 연구원들은 잔혹하게 동물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려 애썼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세라와 별이가 겪었던 고통과 학대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우는 세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세라, 조용히 해. 기다려. 세라는 지훈의 말을 알아듣는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지훈을 향한 충성심으로 빛났다. 별이도 조용히 지훈의 다리 뒤에 숨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훈련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낡은 기계들 사이를 피해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그의 목표는 닥터 류의 연구실이었다. 그곳에 섀도우 게이트와 바이오제넥스의 비리, 그리고 불법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구실 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었지만 지훈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기술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지훈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수상한 서류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서는 끔찍한 생체 실험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지훈은 서둘러 서류들을 뒤졌다. 그는 섀도우 게이트와 바이오제넥스의 불법적인 사업 내역, 동물 및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기록,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찾아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닥터 류가 세라와 별이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여 생물 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세라는 단순한 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받는 생명체의 감정을 흡수하고 증폭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별이는 그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닥터 류는 세라의 능력을 이용하여 적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심어주고, 별이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하들을 치료하려 했던 것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세라와 별이가 겪었던 고통과 그들의 능력이 악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밀려왔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닥터 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고 닥터 류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한지훈 박사,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닥터 류의 뒤에는 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훈은 닥터 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닥터 류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내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지훈은 손에 든 서류 뭉치와 USB를 들어 올렸다. 닥터 류는 지훈의 손에 들린 증거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런 젠장 내놈이 감히. 닥터 류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세라가 나타났다. 세라는 닥터 류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닥터 류는 세라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조직원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봐, 그 사자와 남자를 잡아 증거도 빼앗아라. 닥터 류가 소리쳤다. 지훈은 세라의 도움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세라 역시 맹렬하게 싸웠다. 그녀는 괴한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세라의 눈빛은 지훈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빛났다. 별이도 작은 몸으로 조직원들의 발을 물며 방해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지훈은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세라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닥터류는 비웃으며 지훈을 향해 총을 겨눴다. 내 놈은 여기까지다.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놈의 어리석은 정의감도 박살내주지. 그 순간 세라가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세라의 몸에 박혔다. 세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비명을 질렀다. 세라 안 돼. 별이는 세라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슬픔에 잠겼다. 그의 작은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세라의 상처를 감싸 안았고 상처는 놀랍게도 빠르게 아물어갔다. 닥터류와 조직원들은 별이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 뒤로 나자빠졌다. 지훈은 세라를 꽉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라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이 몰래 교신기를 작동시켰던 것이었다. 닥터류와 조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서둘러 후퇴해. 닥터류가 소리쳤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번엔 놓치지만 다음엔 내 놈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조직원들도 서둘러 폐공장을 벗어났다. 경찰이 폐공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과 상처 입은 지훈, 그리고 세라와 별이를 발견하고 놀랐다. 지훈은 경찰에게 닥터류의 모든 악행과 USB에 담긴 증거를 모두 건넸다. 세라와 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았다. 지훈 역시 치료를 받았다. 병실에서 지훈은 세라와 별이의 곁을 지켰다. 세라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별이는 세라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세라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지훈은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세렉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고 별이에게서 순수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세라와 별이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묵묵히 지켜주는 세라와 별이가 있었다. 병원의 하얀 복대는 평화로운 고요가 감돌았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불안감 대신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팔에 꽂힌 링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옆 침대에서는 세라와 별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세라의 총상과 별이의 작은 몸에 남은 학대의 흔적은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지우는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이었다. 지우는 매일 세라와 별이의 회복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들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세라와 별이는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것을 넘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존재들이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훈이 제출한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와 그의 증언은 닥터 류와 바이오제넥스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증명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닥터 류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섀도우 게이트와 바이오제넥스라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언론은 지훈과 세라, 별이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맹수와 강아지로 오해받았던 세라와 별이가 사실은 불법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었고 지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훈은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라와 별이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세라와 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수의사는 그들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탄하며 그들을 기적의 사자와 개라고 불렀다. 세라와 별이는 지훈의 곁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세라는 밝고 명랑한 사자로, 별이는 활기찬 강아지로 변해갔다. 그들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뛰어난 동물학자이자 수의사로서의 경력을 활용하여 세상에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여 동물보호소와 야생동물 구호센터를 지원하고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세라와 별이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 능력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기로 맹세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세라, 별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세라는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털을 핥아주었다. 별이는 세라의 옆에서 작은 몸으로 아픈 동물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세라의 따뜻한 손길과 별이의 치유 능력이 닿자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지훈은 그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들이었다. 지훈은 세라와 별이의 치유 능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들의 기적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그들의 치유 능력을 대서특필했고 그들은 기적의 치유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라와 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했다. 닥터 류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세라와 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능력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막아설 것을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낼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세라와 별이와 함께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세라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별이는 세라의 품에 파고들어 단잠을 잤다. 지훈은 세라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라, 별이야, 너희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지훈은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세라와 별이는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그들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겨내며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병원의 하얀 복대는 평화로운 고요가 감돌았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불안감 대신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팔에 꽂힌 링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옆 침대에서는 세라와 별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세라의 총상과 별이의 작은 몸에 남은 학대의 흔적은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지훈은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쿠아쿠, 자우 부원추와 안 기오 자이콩, 촌제낭, 타이파오조, 라잉기아, 판무치치, 모이트롱 추어송. 지훈은 매일 세라와 별이의 회복을 묵묵히 지켰다. 안, 헨항, 무엇외, 모롱 추아충, 탐티, 눅로이 후아헨, 경 안투이 트람 눅추아, 중수호일로이, 와못 쾌 탐사자. 세라와 별이 잠바차풍구이 힘비안, 안 노충 못몬, 노콩칠라신망, 마콘 라비액 총전단차이, 드라이팀봉기아과, 안바툭틴 안바, 인기아모이과 휴곡조이.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치액 USB 추아방, 충발와 하이추아 지훈, 잔바치트란모이토이 아치쿠아 닥테오리오, 파탑조안 바이오제넥스, 트루엔통 리엔툭주아틴, 페수, 닷킨 후앙나이, 키엔샤호의 방후앙와 판노, 닥테오리오, 둥구안 코푼한 모카오 무옥바토 타이조 기용가오, 꼬이꽁꽁 파이쿠이자오 트루악보 수방 총발로이카이, 수습족과 한전 키오테오 수단 란쿠아망 로이토이 밤콩 로망단 스웨루게이튜바 바이오제넥스 닷가종 밤과 한콩 공데토앗 코이수트롱팟과 밥루앗 공리꼬이 공전 주억 툭티못 카치트리엣제. 언론은 지훈과 세라, 별이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차오 추옌베세라와 별이 반자오 비히우 람라 눅촌 바퉁두 툭찻라 난나한 쿠아차치티잉 예엠신 혹밭 홉팝와 전 류미인 쿠지훈 전참 젠트라이팀 히웅고이 지훈 트로탄 흥고이 홍트롱 초클라트 농 안콩망단 티엥 안치몽 주억 송못 구억 조이빈 니바한 푸치 벤세라와 비올리. 세라와 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마치투 이킨가 트로치 카낭호이 푹피투옹 추아충 고이충 라수투 와초 키듀. 세라와 별이 달랑란 와쿠이만 혼두어이 수참속 탄팅 추아 지훈 중 홍콘비 기암감 트롱노이자오 과쿠 누어이 수유 투옹구아 지훈. 세라 트로탄 못 콘수투부이 두어이 와비올리 트로탄 못 추초 컨트란자이 숙성
안마총 트란자이틴, 유사우삭단 초지헌. 지훈은 세라와 별이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잉히아 추오송, 안쾌진수, 둥켄투 추엔 몬 외종왓, 혹 와킨히엠, 투이제 콩히엔초 샤호이, 안켄겁, 다이산 큐아 민초 퀴히봉, 제후트로 카스트라이쿠 호종, 왓와 트롱담바우돈, 종와 토왕다, 종 토이트룩 디앱탐 기아까 초와 종 틴 흥구엔, 한종구와 안자란토와 안홍티 축젠 히온고이, 안중드세공 카이카 낭작 빛구아세라 와바이올리, 농지제 수등초 묵지스티엔란드.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세라, 별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노이조트란 납 눅촌 와피투옹 와피보로이 세라티엔 라이간 눅촌 파피펜 nguingui và liêm longchung 별이 포이탄 흰호베 내henhang vuốt về vết thuông qua chung 기반따에 암압과 세라와 năng lực chua lan qua bioli chăm vào nang con vật bi ben jan hoe phuk một kach ki dieu jihun một lan nuakin ngat truk khanang qua chung thuk sula nong sin vật chua lan te gyoi jihun ja quay video khanang chua lan qua serawa bioli roijang tailen internet video han chong lan true và muốn ngồi kinh ngach truk khanang ki dieu qua chung truyen thong juatin lon ve khanang chua lan qua serawa bioli goi chung la nung ke chua lan ki dieu và mang lại hy vọng chôn hiong goi khao chuyen qua serawa bioli jan thuk tin hiong goi ve tam quan trong qua tin yuva su thao hiu joa vo jong vat tuin hien jihun van lolang rang hung ke sao ko te chua thia và lôi dung nâng lục qua chung khi chung juak cả thế kioi biết chen hung de luk chen toin hu dak te riu ko te chua hoàn toàn bien mat anjang ko gang hon nua je bove serawa bioli and se chi sudung nang luk qua chung cho nang jiu to jep van gan chan bat ki ai mun loi dong chung je kim loi an se jan joy moi tu je bove chung.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세라와 별이와 함께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바우 트로이 잼 트롱, 베오 보이보 반비, 사울랍란, 누장 춥 후츠 초동라이 추아호, 세라 고이자울렌 주이 지훈, 빈옌 침 바우 키아 친구, 촌별리 넵 민 트롱봉 다이세라, ngu사이 지훈 무엇 외범 쿠아 세라와 케티 탐세라, 별리야, 갓카우 잔데 초토이 랏 히우치, Gyojai, chung ta si kung hao. Bien de gyoi tan một noi tot Japan, Jihun, jan chualan vet tuong long de, qua kuva tim ta ingia moi, trong kuok song tong, qua sirawa biole. An kam han juak tin, yuva sutin tuong, vo jiu kin tu chong. Va tim tai han puk jich. Tok, sirawa biole, trotan nung, ngoi ban vung chak ben Jihun. Valan hung sin vat kidio chualan de gyoi. chung lagia jin valaan hung quan hao chung ja kung hao chia senoi jao vot quan noi bon và kung hao wok move hi vong ji stuk chao chuing qua hogio jai moichila koi jao. 준과 그림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맞이했다. 민준과 그의 추악한 조직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블랙가드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언론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대서특필했고 준우와 그림자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다. 시골집 마당은 이제 민준의 조직원들이 남긴 흔적 대신 그림자의 활기찬 발소리와 준우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희망이 넘쳐났다. 그림자는 더 이상 맹견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기적의 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보듬는 듯한 깊은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림자의 치유 능력은 수의사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이는 의학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준우는 그림자의 능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림자의 능력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준우는 그림자를 꼭 안았다. 그의 작은 품은 그림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림자의 털에 얼굴을 묻자 준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들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모습은 어머니의 삶에 드리워졌던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긍정적인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의 변화가 가져다 준 활력 덕분인지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은 그림자의 따뜻한 손길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동물들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그림자는 단순한 신체적 치유를 넘어 동물들의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까지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은 고통받는 생명체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고 그의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인기를 이용하여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의 잔인함을 알리고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물 학대 방지법 강화에 대한 국민 청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준우와 그림자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림자는 준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림자, 고마워.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내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약속해. 그림자는 준우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비며 으르렁 하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듯했다. 준우는 그림자를 꽉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깊은 사랑이 피어났다. 그는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준우와 그림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빛날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